안녕하십니까. 승강로와 기계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승강로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승강로는 카가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승강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승강로는 승강리, 우리가 탑승하는 카가 움직이는 공간을 말하고, 이러한 기계실에는 기계장치가 또 위에 상부나 또는 하부 이런 데 기계장치가 있어서 카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로의 구조에는 카와 균형치가 주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승강로와 벽, 바닥, 천장 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또 카나 그다음에 승강장이나 이렇게 구별이 좀 별도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카가 최상층에 위치할 때는 승강로 천장간에 생기는 공간이 상부 공간이 되겠고, 또 승강로의 가장 밑바닥인 공간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밑에는 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부 공간, 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의 위의 공간은 상부 공간, 그래서 헤드룸, 머리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별도로 나눠져 있다기보다 그리고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강로에는 우리 카와 주행 안내 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우리가 가이드 레일이라 그러기도 했었죠. 그리고 레일을 잡아줄 수 있는 브레켓, 그 다음에 균형추, 그 카 옆에 카의 맞은편 와이어 로프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적인 운행을 해주는 우리 균형추, 그리고 그 와이어 로프가 있으면 또 승강장 동화가 있어야 되겠죠. 승강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완충기, 그 다음에 조속기, 인장 도르래, 또 안전 스위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들은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들이 무엇이냐 보다는 다음 중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카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제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승강장에 있는 부분인지 또 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지 뭐 피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지 좀 앞으로는 좀 구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승강로에는 카가 있을 수 있고, 주행 안내 레일, 그 다음에 레일 브레킷, 균형추, 와이어 로프, 그다음에 승강장 도어, 완충기, 또 조속기, 그 다음에 인장도르래, 안전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속기에는 모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승강로 내측과 카의 문턱, 그리고 카 문틀과 또는 카 문턱에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 야, 이거 어려워. 그래서 0.15인데 앞으로 요 챕터에도 보면 수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 수치가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서 다음 중 문턱과 문턱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또는 몇 센치입니까? 몇 밀리입니까? 그러면 단위에 맞춰서 이 센치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0.15입니다. 0.15는 우리 승강로의 내측, 승강로 내측과 승강로가 내측이라 그러면 승강로 안쪽, 이렇게 승강로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카가 당기는 공간의 안쪽과 그 다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카의 앞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카 문틀 또는 카의 문이 여닫히는 모서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모서리가 얘기 나오는 수평거리가 한다 하면 0.15 하시면 돼요. 모서리 0.15. 그렇다면 다음 번호 볼까요? 카 문과 문턱. 또 이게 어려워.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로 하기 좀 어려운데요. 우선 우리는 어떤 세부적인 수치를 제어하는 것보다는 어디 공간에 어디 구별하셔서 그 수치가 얼마 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아까 모서리는 0.15라 그랬습니다. 그럼 카 문과 카 문턱, 그 다음에 승강장 문의 문턱, 문턱과 문턱이에요. 이번엔 문이 아니라 문턱과 문턱의 수위는 35mm 이하인데, 그러면 이건 몇 cm일까요? 30mm니까 3cm가 되겠네요. 3cm 문턱과 문, 그러니까 최 끝과 끝이죠. 실제로 기계 어떤 구조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3cm. 또 장애인용은 이거보다 좀 좁아야 된대. 30mm까지. 그래서 문과 문 끝과 문 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턱과 문턱 이렇게. 자, 6번 보시면은 다음 번호 승강장 문과 이번엔 카문 전체예요. 승강장 문, 카문 전체.
이건 문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잘 보시면은 정상 작동은 카 문 앞부분과 이제 승강장 문, 카 문의 앞부분과 이번에 앞부분 나왔고 승강장 문 사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0.12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수치가 우리 35, 그 다음에 아까 나왔는 0.15 나왔어요. 그래서 모서리 나오면 0.15, 그 다음에 문턱과 문턱과 문턱 하면 몇이었어요? 35mm. 근데 장애인이니까 조금 더 휠체어나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더 틈이 넓으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mm 조금 더 줄여서 30mm. 그리고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 그러면 0.12. 이렇게 세 가지 수치. 이게 승강장 나오시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일단 문제,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익혀지고 구별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로에는 적어도 한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 카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카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니까, 이동하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8번에 보면 균형추와 평형추는 카와 동일한 승강로에 있어야 하고, 유압식 엘리베이터, 잭은 카와 동일한 승강로에 있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유압구조는 지면이나 다른 장도의 승강로 영장에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 마지막 9번 한번 볼까요? 상부 공간에 또 피트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피난 공간이 있어야 되냐. 상부 공간에는 주로 전기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속기와 모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어반이 있어서 모터를 제어하고 여러 가지 기계 기구가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딱, 물론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하지만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카가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운행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바닥, 피트에서도 작업하는데 승강기가 내려와 버려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이렇게 핏이 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깐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서 있는 자세, 이거 지금은 그 상부 공간입니다. 우리 승강장의 상부 공간. 거기에 보면 서 있는 자세,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표시돼서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림을 구별하기보다는 요 수치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부, 서 있을 때는 2m. 저도 키가 한 180 이상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성인 남자가 또 이렇게 서 있어도 다치지 않게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2m의 높이. 그리고 앉아 있을 경우, 또 앉아서 자그리고 쭈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1m 정도의 높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상부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색깔과 모양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그리게 이쁘게 귀엽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 하부 이번은 피트예요. 바닥에 있을 때는 이제 카가 머리에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머리 위에서 위에가 카가. 그러다 보면 서 있는 자세, 웅크린 자세는 동일할 수 있어요. 왜? 서든 앉아든 1m나 2m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지 카가 내려와도 다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피트는 통상 깊게 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낮을 수가 있어요. 또는 지면과 동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누워서라도 탈출할 수 있게끔, 바닥이니까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근데 누워서 탈출하는데 너무 낮아. 그럼 못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5 정도의 공간 높이를 확보해서 피트, 그러니까 바닥에는 0.5라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승강로 조명의 밝기. 그렇다면 이게 대부분의 낮에 작업을 하더라도 승강장이 창이 있거나 그런 그 공간만 있지 실제로 어떤 생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조명의 밝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승강로 조명의 밝기를 한번 볼까요?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m, 앞으로 이제 1m 이격됐다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전등이 위에 있으면 이게 바닥에 쫙 비치면 바닥 제일 하부에서부터 한 1m 정도 띄어서 이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1m 정도에서 딱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몇인가, 조도가 몇인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카 지붕에서 이제 수직 위로 1m.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카의 지붕에 딱 있을 때 그 위로 1m 위에도
50럭스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1m. 카 지붕이 딱 이렇게 카가 있어요. 그럼 그 위에도 왜 그럴까요? 카 위에도 어떤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또 혹시나 비상탈출했어. 너무 어두워. 그럼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1m 이게도 카 위도 하고, 피트. 특히 이제 사람이 설 수 있거나, 바닥에서 수직 위로 1m가 이다. 피트가는 바닥. 피트의 바닥에서도 1m 정도가 딱 떨어진 거리 정도에서 쟀을 때, 적어도 50럭스 이상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1m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바닥 진짜 가면 좀 더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 사항의 이외의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한 절반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20럭스 정도. 그래서 우리 카 지붕 위로 1m 50럭스, 피트 바닥, 수직 위로 1m 50럭스. 그래서 보통 1m가 들어가면, 50럭스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렇게 나오면, 20 넣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강로의 재질인데요. 재질이라는 건 뭐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말하는데, 우리 재질은 불연 재료 또는 내화 구조.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내화 구조는 열이나 이런 변형의 열에 견뎌서 어떤 변형이나 어떤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그렇게 하는. 왜냐면 뭐 열에 의해서 녹아서 뭐 무너진다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연 재료와 내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구조물과는 좀 별도로 분리를 해야 돼요. 왜? 승강장의 공간이 뭐 주변에서 조금의 사고나 그다음에 조금의 어떤 뭐 충격,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좀 견뎌낼 수 있게끔 주변이랑 좀 공간이 분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그렇구나 하시면은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승강로 설치 금지 설비가 있는데요. 승강이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시고, 맞아, 이게 이 문제가 출제되시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승강로기에 필요한 배관 설비 외의 설비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승강기, 모터와 또 제어 회로, 안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선장치, 그런 것도 외에 장비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 뭐 일반 콘센트 장비라든가, 뭐 전열기구라든가, 뭐 이런 배선기구가 설치가 되고, 또 뭐 건물의 방송 설비에 뭐 파이프가 지나가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관 설비 외에는 설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부적정하게 설비된 장비. 여기에 승강로에 있어야 되지 않는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배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기에 뭐 감지기 같은 거, 뭐 어떤 센서 같은 거나 뭐 이상한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뭐 특수 장비라든가 그런 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만지다가 또는 그거 자체가 사고를 이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 요비, 특히 가스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리자가 승강로상의 관리상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안전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출입 시에 사고나 재해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설비, 뭐 스파크를 만들 수 있다든가 어떤 가스라든가 그 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뭐 누수를 만들 수 있다든가 뭐 기체를 발생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설비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설비가 돼 있거나 또 거기에 설치가 돼서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러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 수치 문제예요. 자,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카 문의 앞부분, 그 다음에 승강장 문 사이 이렇게 됐어요. 수평거리 몇 cm가? 이거 처음에 나왔어요. 12. 자, 그래서 12cm, 0.1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cm.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좀 계속 주치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문제를 푸시면서 이거 앞부분 승강장 문 12.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정상작동한다는 단어가 꼭 이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정상작동 12. 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풀어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익혀지실 겁니다. 자, 기계실 구조와 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계실의 구조는 어떤 게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가 어느 게 있는지. 그래서 승강기 기계실에는 승강기 전체 동력, 그쵸? 승강기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 그래서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설비를 통해서 연결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기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는 이제
승강기 기능사로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기능 인력, 그러니까 기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인이 관리하고 또 우리는 관리하고 또 이를 잘 수리하고, 뭐 수리까지는 하시는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잘 운행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관리에, 특히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면 좋고, 대부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관리에 관련 사항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와 설비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규정이 좀 맞춰져서 뭐 아까 문틈 사이의 거리라든가 뭐 시간 같은 거, 그런 규정에 맞는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기계실 또는 설비에 대한 구조 관리와 구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거부시하지 말고 좀 해보시다 보면 익혀지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너무 어렵고 막 복잡하고 뭐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비의 작업이 쉽고 안전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좀 확보해야 되게요. 그렇죠? 기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 카바를 씌웠는데 딱 맞게 하면은 기계가 조금 그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카바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또 안에 내 통풍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되고, 자 보면 작업하게 되면 사람이 작업하면 들어가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부 또 하부 승강장에서도 보면 유효 높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2m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m 이상이 돼야 되고, 자 우리 기계실에는 우리 전에 또 공부를 학습을 하셨지만 권상기가 있어요. 어떻게 승강기에 로프를 감는, 사실 감는다 그러는데 쪼또또 이렇게 손으로 감는, 뭐 우리 낚시의 늘이 아니지만 요거를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감고 또 빨리 감고 정지도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권상기, 또 이거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과속 조절기, 또 조속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멈춰라, 가라, 아니 잠깐 조금만 더 천천히 또 빨리 이렇게 하는 제어반,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좀 나누면 되겠죠. 잘 보시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랑 연관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터가 있고 모터에 끈을 매달아서 끈을 감는 기계들, 그러면 뭐죠? 저기도 도르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승강장의 윗부분에 딱 있어서 끈으로 쭉 매달려서 카에 설치되는 것보다 카에 끈만 매달려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은 보통 기계실에 있겠죠.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다음 중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는 또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하는 구별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움직이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점검과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작업이 좀 필요해요. 적어도 앉아서 꾹 들고. 그래서 그게 아까도 보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1m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말 최소한의 공간으로 한다면 0.5에서 0.6m, 그러니까 50cm, 60cm. 잘 보면 50cm 있으면 성인 남자, 보통 체격의 남자분들의 어떤 상체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 뭐가 들어가고 손이 빼지고 뭐를 잡아오고 뭐 렌치를 넣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50에서 60.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5, 60 못 넣으시다 보면 이렇게 저기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유추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계실 작업 공간의 바닥에, 이거는 바닥면입니다. 그러면 램프가 있으면 바닥면에 딱 비쳤을 때 바닥까지 조도가 200룩스 이상, 200룩스 이상의 조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 공간과 이동 공간이요. 작업 공간 사이에 바닥면은 50룩스 이상은 영구적인 좀 조명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영구적인 조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계속 불이 안 켜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켜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명 장치, 내가 후레쉬를 들고 비춰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영구적인 조명이 필요한데 이동 공간, 여기에 어떤 기계실 또는 거기 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통로를 이동할 때는 거기도 반드시 50럭스 이상의
그 다음에 영구적인 조명이 설치되고, 그는 통로등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기계적 작업 공간에선 200럭스 이상 돼야지 어떤 뭐를 작업을 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필요 없으면 껐으면 되는 그런 구조라면 이렇게 꺼도 되고. 자, 그래서 200럭스, 50럭스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기계실은 엘리베이터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 외에 기계실에다가 뭐 물건을 막 하고 택배에 물건을 막 쌓아놓는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창고로 쓰고 보통 이제 뭐 대걸레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청소 도구나 이런 것들 갖다 놓는다 그거 갖추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목적 외에 기구나 장치,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뭐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거기서 뭐 식사를 하는 곳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기계실의 온도, 의외로 온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계실의 온도는 영상 5도에서 40도씩, 우리 보통의 상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5도. 영상 5도면 얼음이 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상온 5도에서 40도 정도. 근데 보통 5도나 40도는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8호 40, 8호 40 제일 더울 때 8월 달을 생각하면 8월 달에 기준으로 생각하면 8, 5, 40. 여기 이제 8은 없지만 8호 40. 그래서 8월 달 제일 더운 달을 생각해 보세요. 8호 40. 맞아. 제일 더워도 버틸 수 있어야 되구나. 그러면 8호 40. 40도구나. 그러면 8이랑 얘가 40도가 만드는가? 5였구나. 그래서 5에서 40.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외우시다가 문제 한 두세 문제 푸시다 보면 5에서 40이지. 근데 바로 나오실 겁니다. 자, 우리 기계실 출입문과 제반 설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작업 구역 간의 이동 터널은 아까 조도도 영구적인 조명이 설치돼서 50럭스 이상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장 높이가 천장에서 이제 작업 공간의 이동 통로예요. 이동 통로는 공간보다는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좀 숙여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8m 이상. 그래서 1.8m도 사실은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좀 숙여서 가시면 되겠지만 보통 키가 한 70에서 75 정도 되면 신발 신으면 딱 뭐 간들간들 하겠지만 그래도 통로는 한 대 이상 없고. 자, 폭이 중요합니다. 폭 1.8. 그다음에 폭 어떻게 될까요? 저번 시간에 비상탈출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가 40이지만 사실 40 갖고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효폭은 50m 이상. 그래서 이렇게 사거리를 건다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다면, 물론 이제 정사각형 통로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가고 있어요. 이 통로로. 그러면 여기가 1.8, 그 다음에 여기가 50cm. 이렇게. 이거는 180cm.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정도 이렇게 아시고, 요 정도 한번 보시면, 그렇지! 하면은 넘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통로 이야기였어요. 요 그림 생각하면 사람이 지나갈 때 이제 기억나시죠? 그럼 기계실의 출입문입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아까 보면 그림도 그랬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이 너무 낮아. 그러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뭐 짐을 들고 있거나 또 다른 걸 점검하다 보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똑같이 180 이상. 그렇게 하고 폭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넓게. 50보다는 조금 넓게. 왜냐면 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뭘 갖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0.7, 70cm 이상 하는데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 금속재로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문으로 하게끔, 나무 문이 아니에요. 금속 문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이제 주택 엘리베이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층고가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격을 맞춰서 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여기서 조금 더 완화시켜서 폭은 70에서 60cm 이상으로, 또 높이는 0.6이라도 조금 기계실 출입문을 좀 작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창고, 골방 들어간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6, 0.6 주택의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됐고, 우리 기계실 바닥면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항상 사용하거나 뭐 어떤 건물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다수의 인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단차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마감이 안 돼서 벽 사이 틈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데 0.5cm를 초과하는 단차, 그러니까 승강로 상에 0.5cm 이상이 넘는 단차가 있는데, 여기를 사람이 혹시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닥에 뭐 이게
배수로 같은 골이 이게 파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화배선이나 이런 내열배선 같은 데에서 어떤 배관을 지나가기 위한 홈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50cm 이상의 폭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왜? 거다가 걸리거나 발이 빠질 순간 뭔가 넘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사다리나 보호 난간, 거기를 옆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 넘어가지 않는 보호 난간을 딱 쳐서 분리시키거나, 또는 거기를 크로스 지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사다리나, 적어도 사다리나 발판을 놔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윗부분이라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 통나, 그러면 이렇게 고정된 사다리, 또 보호 난간, 그리고 계단이나 발판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완벽하게 이렇게 보이지, 이런 부분까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규정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단차까지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 부품 위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평가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회전 부품이나 모터 외에도 우리 도르래가, 사실은 모터보다는 도르래가 더 많고, 도르래 주변에 기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있고, 또 리니어 모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장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암 같이 뻗었다가 날처럼 이렇게 회전하거나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회전하는 게 더 중요한데, 회전하는 게 위에 덮개가 없을 경우, 이제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막 돌아요. 그 상태의 경우는 적어도 0.3m, 그러니까 30cm, 우리 저기 성인 남자의 이렇게 한 마디, 여기 이제 한 자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요 한 마디 이상의 저기가 있어요.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 공간을 좀 비워놔라. 왜 그럴까요? 여기를 하면서 뭐 튈 수도 있고, 그거를 점검하려면 적어도 팔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뭐가 끼었어. 그러면 전원을 차단시키고 정지시키고 뭐가 끼려고 그러면 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람 팔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30cm 정도 공간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럼 30cm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요 정도 팔 하나 정도? 그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cm 이상 회전 부품에는 유효 수직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실의 종류에는 이제 이 종류는 잠깐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셔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부형 타입인데, 정상부, 이거 좀 어려워. 네, 정상적인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데, 아파트 보시면 이게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면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근데 요즘은 건축을 참 잘 지어져서 엘리베이터 그 기계실에 위로 올라가지 않게 짓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크게 기계실이 딱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버헤드 머신 타입이라고 써진다. 영어로 쓰는 게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정상부역 타입인데, 승강로의 최상부에 기계실이 위치하는 게 어디요? 기계실이 그 승강로 딱 공간에, 수직 공간에 맨 상부에 있는 경우, 어떤 건물 밖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옥상에 위에 볼록 튀어나온 탑처럼. 그래서 정상부형 타입. 이번엔 사이드 머신 타입이에요. 머신은 기계라는 뜻이니까 머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이드니까 옆에, 우리 사이드 오픈 기억나시죠? 사이드 오픈, 옆으로 열리는 거. 그래서 사이드, 옆에 있는 경우, 승강로의 중간에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먼트, 우리 지하실을 베이스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먼트, 지하, 승강로의 맨 바닥에 또는 더 깊게 파놓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실이 없는 것도 있어요. 신형 같은 것들은 카에 이렇게 조그만 장치로 해서 그거 타고서, 또 카에 우리 렉 모터 같은 것들은 거기 모터로 해서 기어에 설치되어 있는 기어를 타고 올랐다 내렸다면, 소형 같은 거는 기계가 없는, 기계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치에 따라서 정상부역, 사이드, 베이스먼트, 그 다음에 기계실이 없는 타입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고르라 하는 그런 게 나오겠죠.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회전하는 회전 부품 위에는 최소 몇 메타예요? 메타 이상의 유효거리가 있어야 하는가? 이거 근데 막 외우시고 단기간에 외우시다 보면 잘 까먹어. 그때는 볼 때는 좋았는데. 근데 제가 뭐 생각하든 팔 하나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30cm. 그래서 팔이 뭐가 좀 끼는 것도 빼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돌아가는 거 빼시면 큰일 납니다. 전원만 차단하면 안 되고 접지까지 다 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안전장치 걸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유효거리 얼마였어요? 0.3. 그래서 30cm. 옆에다 제가 크게 한번 들어둘게요. 제 팔을 기억하시라 했어요. 이렇게 제 팔 30cm, 30cm를 지금 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유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기계실이 승강로의 맨 위층에 있어요. 맨 위층. 그러면 설치되는 방식은 뭘까요? 이건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정상, 부 타입. 그래서 정상, 부형. 우리 사이드 머신은 옆에. 그리고 베이스먼트는 지하 바닥이나 지하에. 그 다음에 기계실이 없는 타입.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정상, 부형.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